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가르치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그, 예, 오늘 이제 내신하고 수능 국어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고1이니까 내신이 아직은 좀 중점적일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 시기에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할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콴다일로 학원에서 영동고, 숙명여고, 단대부고 이렇게 세 학교랑 예비고일 수업하고 있고요. 한티역 쪽에 원인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 국어 대표 강사여서 뭐 강사들 이제 선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콴다일로 학원에서도 수업하면서 느낀 게 그게 좀 강점처럼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신 시장이 학교별 일타 선생님들 체제가 있어서 학교별로 정해진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서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이 아니더라도 학생들 관리라던가 아니면 자료 제작이라던가 수업이라던가 이런 데 좀 관여를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학교들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통제하고 이렇게 학습하는 측면이 있어서 내용을 잘 종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학기 내신이나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요. 1번으로 2학기 내신 범위에서 결국에 중요한 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고전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1학기 때는 주로 현대문학 쪽, 현대소설이나 현대시 쪽이 주된 키워드로 출제를 했다면 2학기 때는 고전문학이 주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근데 요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여서 요게 키워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신에서 독서가 조금씩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이 학기부터는. 왜냐면 내신에서 이제 현대문학이라던가 아니면 어휘 등의 기본 요소를 1학기 때 좀 소모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학기 가면은 이런 내용이 좀 자세히 들어가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어라는 과목은 사실 암기 과목의 측면도 있고요. 내신에서. 이제 이해 과목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별로 좀 유의해야 하는 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국어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떤 애들이 종종 있냐면 영어는 갖다가 잘해요. 근데 국어를 좀 못해요. 같은 언어 과목인데 대체동에 이런 부류의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류의 애들이 이제 조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요런 애들이 어휘를 갖다가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공부시켜 보니까 이러던데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에서 이번에 원래 고1 모의고사 이렇게 치렀을 때 또는 중학교 때 치렀을 때 점수가 거의 뭐 60점 그래서 학교 등수로 하면 228등 막 이랬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신 대비 같이 하면서 제가 이번에 그래도 17등, 18등 그렇게 해서 1등급 안으로는 넣었거든요. 그 학생이 이렇게 옆에서 지도하면서 개와 대화하다가 느낀 건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영어 교육을 조기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대요. 이제 우리 영어 가는 그 루틴 있잖아요. 어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영어 유치원도 열심히 다녔고 영어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열심히 했는데 어린 시절에 영어에 노출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얘가 사고를 영어로 한대요. 네, 사고를 영어로 하는 부류의 학생들이 대치동에 의외로 좀 있어요. 특히 여고 쪽에 좀 제가 가르친 경우상 많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고전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한자어가 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 한자어의 내용이나 뉘앙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뭐 문학이나 역사 같은 게 고전 문학 할 때는 반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케이스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학생들은 어휘 중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는 한자어적인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에서 작품량을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보조자료 같은 것들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문학비책 이렇게 서점 가면은 고1 고전 문학만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빠작 이런 것들. 그런 거 풀면서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노출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강점이 이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암기 과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아요. 언어적인 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나 문학에서 사용하는 과목 특유의 로직 논리 이거를 얼마나 잘 습득시켜 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학이 잘 되는데 국어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의 측면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정말 많은데 특히 이게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느끼는데 얘네의 장점은 뭐냐면 논리력은 있는 거예요. 논리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단계적 사고력이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생각하는 힘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면 국어가 이 측면도 있고 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풀이를 위한 공부여야 하잖아요.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재미를 느끼고 습득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예비고일 수업이나 고일 수업들 방학 때 이루어지는 강좌 같은 거 보면 풀이보다도 좀 이론 학습과 암기와 지식 정리과 요런 데 좀 과도하게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데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학생들은 수학처럼 문제를 풀이하고 풀이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잘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 문제를 풀 때도 그 안에서 사고하는 과정이 수학처럼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요런 애들은 좀 학업 역량이 수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업 역량의 지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좀 아는 학생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학업 역량이 좋기 때문에 요런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 방법을 흡수시키면 얘네가 재미를 느끼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 약간 뭐라고 하죠? 학교 수업 흡수도가 조금 높아지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이번에 올해 제가 경기고 1학년 수업을 했고 만점자를 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알기로 만점자가 대치동에서 경기고는 두세 개 학원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다 잘하는데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괜찮게 하는데 국어만 못하던 무려 학생이었거든요. 그 아이도. 예, 근데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처음에 국어를 얘가 왜 못하나 생각해 봤더니 국어에서 말하는 논리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논리가 없는 과목이라고 하고 암기만 해야 하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수학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왜? 수학 같은 것도 센 수학 같은 거 보면 유형을 그 안에서 A 스텝, B 스텝, C 스텝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단원별로 또 유형을 세분화하잖아요. 그런 걸로 각 단원별로 유형을 나눈 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좀 놀라운 변화였던 게 그런 거를 원래 안 할 스타일의 애인데 시험 기간 즈음 됐더니 노트를 지가 하나 만들어 오더라고요. 네, 노트. 지가 문학의학해서 이제 문학작품 노트를 만들어 온 건데 맨 위에 이렇게 문학작품 제목이 적혀 있어요. 제목이 적혀 있고 학교쌤이 자기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강조했던 어떤 지점이 있대요. 그거를 이렇게 지가 정리해 오고 또 제가 강조한 지점들, 학원 수업에서 강조한 지점들을 정리해 오고 그 다음에 옆에 조만하게 자기가 틀렸던 선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 노트가 뭐 많지도 않아요. 해봐야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근데 거기로 소단원별로 자기가 결국에 마지막에 공부해야 할 거를 한 권을 이렇게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달달달 외워갔어요. 근데 이제 지 말에 따르면 여기서 네 문제 정도가 나왔대요. 그게 학원 역량이 좋아서 적중이 된 게 아니에요. 지가 적중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유형을 계속 학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과목에서 지가 틀린 게 뭔지 보고 학교 센 수업이 뭔지 보고 반복해서 정리한 거잖아요. 얘는 학업 역량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거고 얘가 또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얘는 전교권 애거든요. 경기고에서. 근데 이제 또 이기적인 공부가 아니고 좀 이타적인 면이 있어서 얘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게 제가 경기고 수업을 뭐 전에 사실 이렇게 막 대형 수업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해봤자 그때 한 세명이었나 요렇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명이 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거를 만들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 직보 때 줌 수업을 해달래요, 지들이.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래서 해줬어요, 학원에서. 그때 지게는 집에 가서 했더니 이거를 작자 만들어 갖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럼 충돌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개입해서 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하고 정리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잘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라는 과목 자체는 원래 모호한 과목이 맞아요. 추상적인 과목이고 감성적인 과목이 맞습니다. 학문은 그런 학문인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위한 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호한 과목을 논리적인 영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학교쌤이 되게 힘쓰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이가 이해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노베이스라고 하죠. 학업 습관 자체가 좀 안 잡혀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원래 강사를 하려고 막 한 건 아니었고 원래 저는 약간 뭐라고 하죠? 요즘은 그 이렇게 MZ들이 꿈꾸지 않는데 이제 뭐 언론사 이런 거 일을 하고 싶어서 예,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 생계를 좀 이렇게 유지하려고 과외를 하다가 눌러앉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계형 강사라고 하는 게 대형 학원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외로 학생들 저는 방문 과외로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과외로 애들 생활을 막 관리하고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참 엄마 아빠 되게 어렵구나. 예. 예,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사춘기가 이제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다행인 것 같아. 이제 오는 애들, 아, 참 힘들겠다. 그리고 어머니들 제가 느끼는 건 지금 안 왔다고 좋은 것도 아니, 대학 가서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특히 요즘 애들 보니까 폰 너무 심해요. 예, 인스타 막그 SNS 너무 심하고 남자애들은 게임을 뭐 시간 갖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게임 오랜 시간을 써서 게임 순위에서 뭐 시간으로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요런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을 잘 이렇게 옆에서 케어하다 보면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머님들도 막 화가 나니까 애를 프레스하려고 하잖아요. 애를 내가 어떻게 약간 족치듯 해갖고 혼내고 다그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해는 하는데 얘네를 잘 얘기하다 보면 얘네가요 그 약간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건데 뭐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제가 느꼈을 때 대치동 아이들과 뭐 목동 분당 이런 애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대치동 아이들과 다른 지역 아이들의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마음을 잡았든 마음을 잡지 않았든 분명 잘하고 싶은 마음, 내가 소속된 어떤 집단에서 뛰어나지고 싶은 마음 이런 거는 이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없냐? 성취를 해본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성취를 해본 경험. 그리고 이제 요런 애들이 이제 멘탈이 좀 약한 거죠. 경쟁에서 뚫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거를 지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위치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애써서 거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선배, 그러니까 이미 큰 아이를 키워본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입시라는 게 고1이 다가 아니잖아요. 고2도 생각해야 하고 고3도 생각해야 하고 어쩌면 재수도 생각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 4년짜리 트랙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하는 건데 약간 좀 그 지점을 아이들은 그러니까 알겠죠. 불완전하니까. 근데 좀 못 느끼는 학생들. 예,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인데 하나는 통계를 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직접 뭔가 생활하면서 느끼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얘를 먼저 잡고 얘로 먼저 잡아야 하는,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얇은 책 하나 떼주는 거예요. 얇은 책 하나 떼주는 거.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고난도 달리지 말고 사실 고1 학생, 고1이나 중3 정도 학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가 좀 몰입을 하면 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충분한 몰입은 하루에 30분이라도 쏟으면 할 수 있는 분량의 것들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휘를 좀 예문을 적용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글 전체를 읽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면 한 문장 정도를 읽게 한다든가 한 문단 정도를 이거는 누구나 신경 쓰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얇은 책의 형태로 저는 이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거를 헤쳐 나가다 보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애들은 살면서 책을 떼본 게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에요. 또 얘네 특징이 초딩 땐 잘했대요. 예, 초등학교 땐 잘했는데 자기가 분명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어떠한 계기로 자기가 포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마음을 되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얇은 책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떼주면서 내가 뭐라도 됐네라고 하는 걸 느끼면 조금은 더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통계만 쥐어주면 돼요. 제일 좋은 게 제가 느낀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원 복습 테스트 있죠. 그거를 계속 누적해서 아이한테 쌓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법을 익히게 되는 측면이 1번으로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 느꼈냐면 단대부고 애 중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인데 걔도 전교 10손가락 안에 드는 애거든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하는 것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걔가 국어 공부할 때 패턴이 있더라고요. 5주 전에 뭐 하고 4주 전에 뭐 하고 3주 전에 뭐 하고 자기 계획이 있어요. 티를 안 내는데요. 못 돼갖고. 그래서 수업 때는 노는 척하고 막 이러다가 이 복수 테스트만 보면 희한하게 잘 봐요. 근데 얘가 이거를 언제 느꼈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론 과목은 다른데 얘가 영재학교나 경시대회 이런 걸 준비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예, 이런 걸 준비한 경험이 있는 애다 보니까 그쪽은 그 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달에 한 번씩 막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험은 잘 볼 수 있는 거구나. 시험 공부를 위한 지 나름의 루틴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3월 모의고사가 됐든 6월 모의고사가 됐든 9월 모의고사가 됐든 사실 고1 모의고사는 그 내용 자체로는 고3까지 가는데 큰 의미가 있지는 솔직히는 않습니다. 시험 유형도 다르고 글의 성격도 다르고. 근데 왜 잘해야 하냐? 모든 시험은 그 자체로 중요해요. 그 시험을 준비해 본 경험은 분명히 내면 깊숙이 기본기로 자리 잡아요. 그거는 학원 테스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적이랑 통계를 계속 내면서 네가 좀 더 발전하고 있어. 또는 떨어졌더라도 괜찮다. 왜 떨어졌는지 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숙제 관리할 때 이걸 놓친 것 같으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킨십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는 정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있고 혹시 뭐 제 주변에 제 수업 수강생이 있거나 하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린 사례가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게 대치동에 있는 보통의 선생님들은 아주 막 대형 학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재종에서 시작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많지만 저는 거꾸로입니다. 예, 저는 상문고 단대부고 2명 과외로 시작해서 학원가 들어오게 된 것도 생기형 과외로 막 하다가 민사고 나온 고3에 하나 수능을 되게 잘 쳤어요. 드라마틱하게. 그 아이가 그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원인학원에 이제 소개해주면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고 여기서도 거의 제가 한 6년 동안은 주에 막 80시간씩 수업했을 거예요. 원래 이게 강사 시작할 땐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구르고 학생들 곁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예. 저는 막 학원에서 자고 일했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시험 직보 때는. 유명해요. 애들이 막 시험 전날에 이거 자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서 저는 다음날 교문 앞에 가서 학교에서 나눠줘요. 정말 그런 건 정말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잘 가져가는 강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은 다른 강사분들에 비해서 몸에 잘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 수업 때는 뭘 하느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국어라는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계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강사가.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는 그게 명쾌하죠. 수학은 단원이나 학문 자체가 위계가 있잖아요. 대수 안에서, 뭐 미적분 안에서, 기하 안에서. 영어도 위계가 있잖아요. 어휘를 공부하고 문장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국어가 어머님들이 느끼실 때 유독 그게 모호할 것 같거든요. 왜냐? 실제로 그거를 좀 뭉개서 가르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은 단계를 나눴는데요. 일단 아이들을 오면요. 제가 방학 때 시키는 작업이 크게 2개인데 이제 특강 때는 뭐 문법 특강을 제가 주로 열어서 문법 특강을 다룰 거고 정규 때에는 제가 문학하고 독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일단 2개 다 읽는 과목이잖아요. 어휘가 기본기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를 갖다가 장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쳐볼 겁니다. 알겠죠? 쳐볼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학생들 중에서 요런 학생들은 외우라 그러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짧은 예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풀이식 교재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넣어줍니다. 예, 그리고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는 제가 설명회 때마다 추천하는 어휘가 독해다 EBS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모티브로 해서 좀 풀면서 어휘 공부도 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 단위로 제가 떼서 가르칠 거예요. 영어 구문 독해처럼. 이거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모고는 잘 나오는데 내신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내신은 안 나오는데 모고는 또 잘 이런 이게 섞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중점을 찾기에 좋아요. 우리가 내신에서 헌지로 말장난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장난을 쳐서 외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문장이나 선지 자체를 읽어가는 독해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문장을 주고 제가 이 문장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게 틀은 잡아줍니다. 그렇게 틀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약을 시키는데요. 초반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규격을 정해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초반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 겁니다. 예, 적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얼마나 네가 읽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제가 수업하냐면 21초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제 21초 동안 이거를 읽게 해요. 그다음에 덮어라 하고 옆에 읽은 내용을 한번 써보게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요거는 초반기에 이제 약간 게임의 성격을 가져서 국어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중에는 이제 깊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약을 제가 짠 틀대로 시킬 겁니다. 시킬 텐데 아이들이 요약 능력이 정말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책을 정말 안 읽죠. 예, 책도 안 읽고 제가 느낀 거는 휴대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소통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엄마랑 소통이 단절되지 않나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예전에는 그건 좀 덜했는데 친구들 사이 소통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애들도 몇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한테 처음부터 긴 글을 문장 단위로 요약될 리가 없어요. 일단 키워드를 뽑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요 글을 요약하면 이 내용인데 네가 이걸 이해하기 힘들다면 일단 키워드가 되는 단어 정도는 찾아봐.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 하나 정도 네가 표현해봐. 요게 이제 국어 공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어가 뭘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어휘는 확실하게 알아가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작문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어떤 식으로 짜이는가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그럼 그게 나중에 모의고사나 내신 갔을 때 읽는 능력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독서는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해오라 그러면 안 해옵니다. 예, 절대 안 해오죠. 그리고 해설지 자체도 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니까 고3 돼서야 해설지를 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답 노트 양식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문장에서 이 개념어가 뭔지 아니?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개념어나 이 선지를 이렇게 바꾼다면 그건 맞는 말이니?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가 안 될 학생들을 대비해서 오답 노트를 대체해서 짧게 짧게 사고할 수 있는 것들로 일단 고1 여름방학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은 긴 흐름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여름방학은 짧게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이제 수업 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숙제가 데일리 과제가 원칙이에요. 숙제장을 받으면 애초에 그 날짜가 적혀서 과제가 나갑니다. 나가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매주 올리게 할 거고요. 필요하면 오답 노트도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오답 관리까지 저희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하고 독해를 저희 수업 때는 다룰 거고요. 문학하고 독해를. 문학은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그 학원 홈페이지에 문학은 두 개,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 요 두 갈래를 좀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독해는 모의고사랑 내신 독해에서 풀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앞에 커리큘럼대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예, 원래 이게 제 연간 커리큘럼인데 이제 요쪽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잘 들은 다음에 내신으로 오면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는 학교생들 필기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주고요. 제가 그 여러 학교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고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학교생들이 출제하고 가르친 내용에 차이점도 있겠죠. 방학 시기는 그 공통점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게 기본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문학 내용은 개념어 같은 거 친절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제가 써줄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원래 주간 피드백을 제가 사용하던 양식이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 태도나 과제나 어휘 테스트가 어떻게 나오고 미니 모의고사 이런 거 어떻게 치를 건지 이제 아마 고1은 모의고사일 텐데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때는 이제 주에 한 번 수업을 진행하고요. 한 번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클리닉 때는 뭘 할 거냐? 그냥 일단은 80분짜리 모의고사를 치게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막 요새는 과외까지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이거 과외를 막 붙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약간 그게 조금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저것까지는. 예, 왜냐면 학원에서 80분짜리 모의고사를 치고 쭉 해설을 치면 뭐 따라가서 듣는 애들도 있는데 애들에 따라서는 멍 때리다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붙잡고 일일이 그냥 물어봐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아이들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구나 선생이 이런 느낌 드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희 그 내신도 제가 잘 내지만 정규에서 모의고사 반 가면은 예, 만점자도 지금 거의 6번 모의고사 연속 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성적도 되게 한 3, 4등급에 있는 애들 1로 올리는 건 되게 잘 해줘요. 잘 해주는데 이것도 되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일단 집 모의고사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80분 푸는 거 절대 안 풉니다. 안 푸는 애들도 있죠. 근데 정말 안 하더라고요. 지겹게 안 하고 막 타협하고요. 60분 만에 풀었는데 난 뛰어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검토를 안 하든가. 아니면은 뭐 틀렸는데 실수도 하고 맞았다고 처리한다든가 이게 숨어요.
근데 이게 또 아이들을 그렇다고 혼내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혼자 바라보는 게 감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힘든 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애와 소통을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면 제가 아이를 잘 구슬립니다. 해보지 않을래? 해서 불러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1회 정도 클리닉을 치러서 80분 정도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40분 정도 저희가 이제 1대1로 오답 노트랑 첨삭을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모의고사에서 한 80점 중반 정도 나와야지 이제 40분짜리 오답이 만들어지고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오답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완성은 시키고 계속 보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아이들에 따라서 요렇게 제가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애들별로 문제가 그때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럼 혹시 제가 어머니들께 개별적으로 요 책을 추가 과제로 시키려고 하니 좀 관리해 주세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랑 소통을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2학기 내용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전하고 문법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어 선생님들 설명회 듣다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좀 결을 달리해요.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결은 좀 아닐 거예요. 좋게 말하면 조금 프렌들리하고 스킨십을 강하게 가져가는데 나쁘게 말하면 국어를 좀 세게 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고1 때 그렇게 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인 흐름이 고1 때 수학, 그러니까 좀 제가 느낄 때 애들이 트랙을 잡을 때 아이들 자신은 중3, 중2 때 내가 영어를 완성하고 고1 때 수학을 완성하고 고2 때 과학을 완성하고 고3 때 국어를 힘써서 난 의대에 갈 거야. 이게 애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꿈이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왜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 과목이라 그래요. 평상시에 글을 많이 읽어봐야 하고 많이 사고를 해봐야 하고 활자에 많이 노출이 돼봐야 하고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단순히 학원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엄마가 옆에서 해주면 좋은데 나이라는 게 애들이 독립을 지향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런 것 같아요. 집 안에 있는 관계에서는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집 밖에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소속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아이들 사이의 문화나 저희 수업 문화에 아이들이 소속되고 싶어 해서 열심히 해주는 측면이 있을 거고 전 그거 잘 활용해서 성적까지 이어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이제 스케줄은 이제 거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규도 내신도 맡기면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싫어, 못 가르쳐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대체로 좋아하면서 잘 다니고 성과도 제가 잘 낼 거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